위에 연봉이 있을 수도 있죠. 연봉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연봉 발견이 없습니다. 지금 유물이 해엄사를 왜 만드는가 하면 이쪽이 지금 이제 그 고향하고 이어져 있잖아요. 해엄령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 김부식 신창기에 의하면 여기가 도둑이 출몰이 많았고 그래서 한 해에 죽는 사람만 수백 명이 죽었대요. 이게 왜냐면 이 길을 올라가야지 고향으로 해서 이제 한성으로 가는 길이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올라가고 그랬는데 또 저녁에는 올라갈 수가 없었던 게 이 도둑도 도둑이지만 호랑이가 너무 많이 출몰을 했는데 호랑이가 여기에 이제 김부식 표현에 의하면 호랑이가 때로 다녔다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파주가 시립박물관을 만들게 되면 이 귀속 유물을 전부 다 환수를 받아야 됩니다. 환수를 받아야 되는데 아마 이거는 파주만의 그것이 아니고 아마 그 고향에서도 귀속 유물 조사 작업이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주는 지금 이제 지금 몇 년 전부터 귀속 유물 지금 각 기관에 여기 이제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 지금 조금 이제 이게 조선 시대 때는 여기 동글동글하거든요. 여기 쐐기 돌 양쪽에 두 개가 있으면 쐐기를 박는 곳인데 보통 야라고 하거든요. 야를 여기 박는데 요게 이제 보면 이제 조선 시대 때보다 굉장히 크죠. 그 야가 큰 게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우리가 그 어떤 그 도구의 이제 차이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아니면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이렇게 접합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이야기하자면 이제 그 지진이 일어나는 게 우리 내진공법이라고 하죠. 내진공법. 지금 고려 때는 초반을 많이 사용했고 조선 때는 초반 없이 그냥 밑에 돌 잡석으로 지정을 한 상태에서 했습니다. 요 뒤쪽이 이제 화개가 되는 거죠. 화개라는 이유는 뭐냐면 요 양쪽이 담장이 있기 때문에 그 여기서 여기 이제 문을 열게 되면 문이 이제 큰 사분한 문이 있겠죠. 반문이 있지만 문을 열게 되면 저걸 볼 수 있도록 왕릉 같은 경우는 형태만 있고 실제로 심지는 않습니다. 심지는 않는데 여기는 실제로 심었는데 이런 식으로 심었는지 아니면 기역자로 이렇게 이연자로 심었는지 그거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데 그 부분도 아니라 지금 이제 나와 있지는 않네요. 여기 해문. 네. 근데 왜 온돌 시설이 안 돼 있죠? 이 고려 초기는 온돌이 대중화되어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온돌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난방 유구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유구를 사용을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구들 시설이 전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구들은 시설이 있으려면 요 바깥에 시설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궁이가 없어요? 예, 바깥에 시설이 연결이 안 된 거 보면 아마도 예. 아니 안기가 되겠죠. 예. 기는 색깔 때문에 그런 건가요? 청석은 색깔 때문에 그렇죠. 예, 색깔을 네모나게 방전을 만든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청석이 이렇게 얇게 쪼갤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색깔이. 손바닥만 하시고 소금도 이렇게 들어있나? 저쪽에서 물이 빠져가지고 저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빠지는 그런 건데. 중간중간에 보면 돌들이 큰 거 하나씩 보이죠? 네네. 예. 그래서 저쪽에서 아마 뭐 이런 어떤 옷 같은 거 이런 걸 빨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여기 이쪽이 해엄원이거든요. 속박하는 시설.
그래서 아마 행객들이 저쪽에도 물이 흐르고 있는데 양쪽에서 저렇게 이용을 했을 거라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에도 여기에 지금 이제 당시 이게 이제 우리가 복원 계획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복원하는 게 어느 정도의 그 어떤 그 학술대 통일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 작년에도 학술대를 했고요. 이제 매년 학술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거는 당시의 스입니다. 아마 이게 이 건물의 어떤 중요성을 아마 잠재석이 아니고 잠재석이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그 훼손이 많이 됐고요. 이 잠재석은 자, 요게 지금 기본 연도가 한 7, 800년 됐겠죠. 최소한. 예, 요 정도가 돼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만져보시면 터들터들하죠. 그 다음에 상당히 일어나 있고요. 요 정도가 되려면 이 원래 상태는 이제 요보다 더 말끔했죠. 그것이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색깔로 봐서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뭐 지금 이제 그 돌을 그 채석의 흔적은 앞쪽에 없고요. 요 안쪽에 있어요. 예, 채석한 흔적은 안쪽에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데 우리가 조선시대 건물 보면은 이 거꾸로 바뀌어진 경우는 많죠. 그거는 잘못 넣었는데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일제 강점기 때 강점기 때 거하고 이런 거는 대부분 다 다듬이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하면 대부분 다 연대를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고식 방법이라 해가지고 이거하고 조금 어울리게 이 색깔이 이렇게 되려면 한 100년 정도는 걸릴 겁니다. 예. 이 색깔이 한 이 정도까지 갈라가면 한 300년에서 500년 가까이 기본적으로 그것도 잘 돼야 그렇고요. 어떤 때는 뭐 500년 이상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 돌을 보면은 표면이 조금씩 일어나는 건 느끼실 거예요. 네, 네. 예. 그래서 이런 건 이제 팝업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고 이제 종선 오시네. 조금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오래된 것을 그걸로. 예. 이게 남아 있죠. 예, 이런 부분 남아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게 옛날 거냐 아니냐 가장 구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이 이제 그 야질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제일 먼저 합니다. 예. 선생님 그게 이 물이 많이 내려오면서 그 물로 인해서 깎여서 저렇게 모양이 돼. 역사 교사들도 잘 몰라요. 정종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정에는 정일품이 있죠. 정일품 상계 하계가 있어요. 종일품 상계 하계가 있고. 그 생각 안 했다. 자, 정산품의 상계는 통정대부, 정산품의 하계는 통운대부. 이 대부 이름으로 아셔야 되는데 정종으로만 외우시니까 그게 18개로 나오는 거예요. 자, 육품까지는 정종, 정상하, 정상하. 그럼 24개죠? 그죠? 정종하면 4개니까 24개죠? 그 다음에는 상하 구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엔 정일품, 정칠품, 종칠품 이렇게 되는. 그럼 6개죠? 합하면 30개. 예. 자, 그래서 통정대부라는 것은 정상품 상계, 정상품 상계부터 당상관입니다. 이분은 당상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분의 이제 직급은
경주 부윤입니다. 경주 부윤. 경주 부윤, 경주 광역시 시장이죠. 예, 지금으로 따지면 광역시 시장인데 보통 보면은 여기에 그 뭡니까? 보통 행이 붙죠. 행이. 근데 여기 수가 붙었죠, 그죠? 보통 보면은 풍계는 많은데 자리는 별로 없죠.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보통은 품고 직저거든요. 풍계는 높은데 자리가 없으니까 낮은 데로 가는 거죠. 품고 직저인데 이분은 직고 품고예요. 직저 품고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정삼품인데 나중에 지금 이제 경기 이거는 똑같은 지금 이제 정삼품 상계인데 숫자가 붙은 것은 직급 자체는 직급보다는 이 풍계보다는 이 계급 자체가 그 관직의 계급이 더 높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수법인데 대부분 다 그 행수법은 행자가 붙지 이 숫자가 붙는 경우는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천 조공 휘 성함이 기복이죠. 그 다음에 정은 이제 돌아가신 후에 이제 이걸 받았다는 것인데 정부인 풍산 홍씨 부자라고 돼 있죠. 이 부자가 보통은 이제 앞에 이렇게 돼가지고 합장 부자를 쓰는데 이 부자가 왜 이 부자가 쓰는지는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금 이제 추사 선생은 그 고풍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현재의 글자를 사용하지 않고 옛날 그러니까 각골이나 건문이나 뭐 이 시대의 글자는 그때는 합장 부자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 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추사 김정희 선생의 그 묘비 제가 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서 8개는 이 부자를 쓰셨고요. 나머지는 2개는 합장 부자를 쓰셨어요. 그래서 아마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특징을 위해서 그래서 쓰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자가 굉장히 웅원하고 예쁘죠. 이쪽에는 이제 확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2번 왔어요. 네, 그거는 지금 이제 그 조선일보 기사에도 2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식을 뭐 정지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 양자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세워달라고 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뭐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된 거죠. 연결된 거죠. 시승철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연도가 확실하게 나온 거예요. 1923년.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용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까라고 제가 이제 근거를 쭉 찾아봤더니 그 1920년도 30년도에 그 조선 보문을 고적 명성 기념 오전명을 만들 때 이미 저 앞에 소불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게. 예, 소불상이 있었는데 그 소불상이 넘어져서 부러져 가지고 그걸 저 안에 밑에 묻었어요. 묻고 난 다음에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소석불이 그때는 소석불이라고 불렀는데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그 근거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시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크리스천이요. 보통 예, 아니 괜찮습니다. 보통 그 부처님 얼굴은 좀 우울졌잖아요. 근데 저기도 그 네모난 게 네. 그냥 막 현대 모더니즘 뭐 이런 느낌이 나는데 맞아요. 그때 당시에 이게 유행이었었나요?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여기 이제 원이 만들어졌죠. 해양원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오가면서 아마 이 불상을 아마 그 만드는 그래서 이 불상에 처음에 만들었다는 시기가 12세기에서 10세기예요. 11세기에서 10세기, 12세기.
네, 이게 그 당시 이제 거대 석불이 만들어지긴 시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재변 석불, 미륵 미사지, 그게 미륵대원, 그게 그 불상 이런 것들이 전부 11세기에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거대 석불이 만들어지는 것은 뭐 그 당시 고려의 미감, 고려의 그 민속 미감이 그 조선과 신라와는 굉장히 달랐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위로 올라서 한번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예. 고려 색종, 그러니까 선종의 동생한테 헌종이 죽어요. 아주 비참하게 그쪽 시골에 죽어요. 그래서 왕위를 찬탈한 거죠. 네. 선종이 아니고 선종의 아들, 동생 숙종. 그 선종의 아들을 죽여요. 왕인데. 왕이 누구죠? 헌종인데 헌종 다음이 숙종. 밑에 수돗물 아니고 뭐 헬기나 이런 데 쓰는 거. 아니요, 저건 마마 아니지.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마애불이에요. 더 크게 어떤 거예요? 관촉사만. 아, 그게 더 커요? 예. 이게 더 큰 것 같아. 관촉사가 한 20m 정도 되고요. 여기 한 17m, 언제 봐. 17.3 얼마 되고요. 어휴, 근데 나 이게 더 크게 보이네. 근데 이제 제비온 숯불 같은 경우는 15m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거는. 예, 이게 제비온 더 숯불은 또 커요. 밑에서 보면 엄청나게 크게 보이죠. 여기도 이여성하고 관계가 좀 있어요. 예. 여기 이제 진지 방금 우리가 그 유턴했던 그 화장실 있던데 네. 그 통일부동산 있죠? 거기가 진지동이에요. 진지동. 용밀이 진지. 원래 진지로예요. 예, 거기에 진지를 갖다가 이제 명군이 했다. 진을 쳤다고. 예, 그래서 진지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어디야? 아까 그 선종이 뭐 만들었다 꿈속에서 원신 공주가 애를 못 낳아서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지금 이제 좀 문제가 많아요.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글씨요? 예, 글씨 여기 글씨가 있었죠. 잘 한번 보세요. 아, 뭐 뭔지 잘 안 그냥 보이죠? 잘은 안 보이죠. 예, 뭔지 예, 그 이렇게, 한문이 예, 막 써 있는 것 같아. 꼭 들어가 있는 부분. 예. 네, 거기 거리고요. 지금 탁구는 다 해가지고 이제 번역은 다 돼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저 하나 있고요. 그러네. 여기 몇 자 안 돼요. 안 되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글자가 한 200자 정도 있어요. 어디? 여기 한번 올라가 보세요. 날일자 같은 건 하나 보이네. 아니 한일자 한일자. 측면아, 저쪽인 것 같은데, 저쪽에. 네. 거기 무슨 글자인지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저 탑본 다 돼가지고 번역이 됐어요. 번역이 됐는데 그게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고려 선종 때 이걸 이제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원숭공주 뭐 저저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저 내용 옆에가 성화 7년 1417년인가 그때 세조 때 정의왕후가 여기에
그 어떤 공력을 줘서 극락왕생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시주자가 누구냐면 시주자가 한 명의 딸이에요. 한 명의 손자. 네.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논문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세조가 너무나 많은 사람 죽이고 찬탈을 했고 관종을 죽이고 했던 거를 똑같이 선종하고 고려 선종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걸 빗대 가지고 풍자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나라 실록을 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실록에는 성산문이라는 이야기가 잘 안 나오거든요. 성산문 대신 중국의 명나라의 방효유라고 불러요. 왜냐면 방효유가 성산문하고 똑같은 해가지고 똑같은 형태로 죽음을 당해요. 사지가 다 잘려가지고 죽는데 그래서 방효유를 복권시키는 그게 바로 성산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논문상으로는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풍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논문상으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른 것을 본따서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무슨 주라고 그러지? 하여튼 제가 지금 단어를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그렇게 다른 것을 빌려가지고 하는 특히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 전조의 형식 전조 같으면 고려입니다. 고려나 신라의 형태를 따라가지고 신라의 방식을 따라가지고 빗대서 이야기하는 그런 거. 그래서 여기가 연대가 고려 초기가 아니고 조선 초기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나 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연대가 올라가는 게 더 좋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전설은 전설대로의 의미가 있고 전설이 아닌 것은 또 그 나름대로의 또 밝히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화석전 같은 게 마찬가지예요. 화석전 같은 경우에도 불을 선조가 임의강 도강을 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 그게 지금 이제 대강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쭉 확인을 해보니까 이 이야기가 퍼지게 된 것은 1920년이에요. 1920년이 뭐냐면 민족주의, 3.1 독립운동이 생기고 난 다음에 민족주의 운동이 막 생기면서 동화 프로그램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만들어지는데 그때 놓은 게 율곡선생전이라는 게 나와요. 그런 것과 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일운동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마 바위가 이렇게 둥그런 바위를 이쪽에 깎아가지고 자르고 난 다음에 요 평면을 중심으로 지금 조각을 한 걸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왜냐면 저 뒤쪽 가시면요 이 바위가 되게 크거든요. 지금 뒤에 다 막아놨는데 예전에는 다 올라갈 수 있었어요. 예,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되게 한 게요. 왼쪽에 있는 불상은 연화불인데 저 왼쪽에 나와 있는 손 있죠? 왼쪽 손. 거기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지물을 꽂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합장불. 합장불이 특히 유행한 게 조선 초기예요. 세조 태종 때 보면 합장불이 그림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 유행했던 불상을 아마 여기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불상하고 중국 불상, 여러분 용문사라든지 이런 데 가면 보이잖아요. 중국 불상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꼭 보름 있죠? 보름이 중국은 다 바깥으로 빠져요. 우리는 보름이 다 안쪽으로 들어가죠. 신이라고 부르는 건데 저 신이 전부 다 옷구름 신죠. 신이 전부 다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중국하고 복식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여러 개의 돌을 갖다가 결석으로 올리는데 아마도 이런 그 위쪽에 이쪽은 원형 모자고 이쪽은 네모잖아요. 지금 그래서 원립 모자립죠. 원립형인 그 다음에 이쪽은 강립형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쪽은 연화형, 합장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는데 저 위에 맨 위에 있는 돌 두 개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저거는 어머님 말씀대로 다른 돌을 가져와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저 부분이 원래부터 없었는데 저 뒤에 저런 돌이 있거든요. 그 돌을 다시 잘라가지고 그 흙을 돋아가지고 밀어서 아마 저거하고 맞춘 게 아닌가. 예, 그렇게 했다면 상당히 이것을 만드는데 어떤 계획적으로 조성을 했을 것이다. 예, 예. 손석도 그리고 아마 요거를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들면은 아마 그 머리 모자에 구멍이 아마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예. 고개 딱 그죠, 끼우고. 저게. 예, 그렇게. 홈을 파서 안 예, 떨어지게. 근데 언제 탄생하셨는지 연대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조선 개국 3대 공신이야. 그 이성계하고 이제 이 집은 문인이기도 하지만 무인들 집안이야. 원래 이분은 여기가 이 문관사건 묘가 여기 있다라는 걸 몰랐대 집안에서. 이제 비석 화평 조각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글씨가 윤관장군 이야기가 나왔나 봐. 그래서 여기가 그 윤관장군 묘다. 근데 윤관장군 묘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 또 있잖아 한 사람. 집안끼리 싸움 했잖아. 그지? 그분하고의 아니다. 이거는 윤관장군 묘가 아니고 자기네 신시들 집안 묘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두 집안이 이 분쟁이 붙었었나 봐. 그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대. 서로 이거 우리 거다, 이건 너네 거다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이 묘를 대대적으로 이제 조사를 했나 봐. 조사를 해서 보니까는 이게 윤관장군 묘가 맞는 거야. 그래서 윤관장군 묘를 광원덕을 다시 만들었잖아. 왕릉처럼 했잖아. 그리고 만들고 이제 합의를 봤대요. 나라에서도 제재를 하고 파주시에서도 하고 이래가지고 여기는 윤관장군 묘. 여기 신시들 땅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땅이었기 사폐지였기 때문에 윤관장군 아니다 이랬어. 그랬는데 서로 이제 법적으로 합의를 봐서 윤관장군묘 또 신시묘 다른데 이렇게 해갖고 이게 이제 조성이 된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도비 이런 것들 전부 다 한 5년 전에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당도 그때 다시 생기고 윤관장군은 파평윤씨예요. 근데 파평윤씨 중에서도 윤씨는 파평윤이 너무 흔한데 이제 또 장손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해갖고 이렇게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서삼릉에 대실에 패비 윤씨 윤관장군 후손이에요. 근데 파평윤씨라고 안 하잖아. 패비 윤씨. 둘째 아들이 저기 경상남도 거창 그쪽으로 내려가서 사시다가 거기에서 이제 집성촌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사셨대. 근데 패비 윤씨는 그 화학하다라고 하지만 그 시대에 따라서 보는 사람들이 역사를 쓰는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자, 그러면은 연산군은 그 엄마가 없었기 때문에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서 폭군이 됐지만 정조임금은 똑같은 상황에서 뒤에 엄마가 있었어. 엄마가 모든 사랑을 다 줬어. 그러니까 어떻게? 성군이 됐죠. 엄마의 사랑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를 조선이 알려준 거야. 그래서 지금은 우리 너무 과한 사랑을 줘서 애들이 너무 미약하게 자라는 거야. 성스럽게 자라요. 그치? 오늘 아침에 내가